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변화 과제 2 듣고 말하기입니다. 듣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가족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족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튼 현대사회에 와서 가족이 많이 변화되어 있고 가족의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무튼 그러한 변화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죠? 자, 우리 오늘 같이 현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좌담회를 잘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요. 우리 같이 어떤 부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좌담회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다음 표에 여러 측면에 대한 윤 교수의 견해를 정리해 봅시다. 자, 좌담회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또 그 질문에 대한 계속 본인의 의견을 답할 거예요. 자, 아마 윤 교수가 답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표 왼쪽이 좌담의 주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가족의 변화, 또 가족의 위기라는 현상, 가족의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에 대한 문제, 궁극적으로 가족 해체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윤 교수님이 아마 본인의 의견을 말할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가족의 변화, 위기, 그리고 변화의 방향, 그리고 가족 해체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윤 교수의 입장을 들으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방송의 김춘추 기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흔히 가족주의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족은 한국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가족에 대해 예전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윤주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족의 변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윤 교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우리에게 가족은 더 이상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가족의 일차적 의미가 제도보다는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혼 기피나 저출산, 이혼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의 위기라고 부르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거나 무자녀 가구 같은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동거나 공동체 가족까지도 수용하는 걸 보면 그렇죠.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 특히 여성들의 의식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성에 대한 욕구 변화도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혈연 중심의 집단적 가치보다 한 개인의 인간적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로 변하면서 미래의 가족은 결국 개개인의 네트워크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족은 해체된다는 건가요? 가족의 완전한 해체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진화된 형태의 가족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것은 필연적이고요. 해체가 아닌 진화된 가족 혹은 분화된 가족으로 바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셨다면은 저하고 같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첫 번째 단락에서요. 자, 좌담회의 주제가 나왔죠? 네, 바로 뒷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은 그 주제를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주제를 잘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윤주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가족의 변화가 바로 주제였고요. 앞부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네, 바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게 나오죠. 한국인들의 가족 변화에 대한 주제의 좌담회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이요. 먼저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자, 그리고요, 우리 내용 확인으로는요. 자, 가족 변화에 대한 윤 교수님의 의견이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자, 어떤 부분 들으셨나요? 네, 윤 교수님의 입장은 가족 변화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안정적인 조직이 아니며 이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1차적 의미가 제도보다는 관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 1차적 의미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를 1차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다음 단락 단어 확인. 비전형적. 자, 이번 단락에서는 가족의 위기가 주제였죠. 가족의 위기에 대해 윤 교수는 무엇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동거나 무자녀 가구 같은 비전형적 가족 형태에 대한 가족의 변화에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담담하다. 사회자가요,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 교수님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 시민의식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 동거나 공동체 가족 등등 시민들이 점점 수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자, 윤 교수님도요, 예, 그 부분 인정했고요. 자, 시민들의 의식 변화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죠? 네,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성에 대한 욕구 변화가 시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는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트워크. 자, 가족의 변화 방향에 대한 윤 교수의 입장이 나오죠. 어떤 거였습니까? 네, 자, 가족에 대한 가치가요. 처음에는 혈연 중심의 집단이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따라서 미래의 가족은 개개인의 관계 연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개인의 관계 연결 형태,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 계속해서 단어 확인입니다. 해체되다, 분화되다, 필연적. 자, 이 단락에서는요, 사회자가 가족 해체에 대해서 물었죠? 자, 가족 해체에 대한 윤 교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일단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로, 네,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네,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가족 형태의 진화와 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족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는 네,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은 가족 형태가 더 많은 방향으로 늘어나고 그 형태를 인정하는 진화와 분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각 단락별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각 주제에 대한 윤주현 교수의 의견이요. 자, 그럼 가족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주면 될까요? 네, 가족의 의미가 제도보다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 제도와 관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족의 위기라는 현상. 자, 첫 번째로는 무슨 추세라고 내다보셨죠? 윤 교수님은 네, 전 세계적인 추세. 전 세계적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줄에는요. 동거나 무자녀 가구 같은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 증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자, 뭐가 문제라고 했죠? 가족 위기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사회적 준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의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가족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네, 첫 번째, 혈연 중심의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김.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내다보셨죠? 자, 개개인의 네트워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셨습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의 연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족 해체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죠? 하지만 해결 방안으로는 네, 진화된 가족 혹은 분화된 가족으로 바뀔 거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여러분은 윤 교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 말하기 연습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윤 교수님이 말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족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개인 의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변화의 방향을 윤 교수님은요, 개인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개인의 네트워크 형태가 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미래에 이렇게 아마 변화가 될 거라고요. 자, 이것을요,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각자의 의견 말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친구는 좀, 네, 이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지지하는 입장,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이 이유로 한번 말해볼게요. 사회 변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네, 사회가 변하는데, 가족의 형태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비판하는 입장은요. 일단 가족이란 거는 어쨌든 기초적인 사회 단위인데 개인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결국에 그거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거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해체된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사회 위기가 될 거다. 자, 그럼 먼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윤 교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친구들 같이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제시해 주세요. 저는 을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나의 의견도 이렇습니다. 말해 주시고요. 자, 근거 말해 주셔야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지지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자, 우리 배웠던 문법. 는다기보다는 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뒷부분이다를 말해줄게요. 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내 근거 조금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의견 제시.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건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변화죠. 윤 교수님이 말한 네,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변화를
아까 우리 봤던 문형에 붙여서 말하면요. 네. 저는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말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근거, 지지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자, 우리요. 비교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일단 가족 집단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넣어보실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이는 사회 변화로 인한 당연한 진화적 변화이다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지지하는 이유는 가족 집단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는 사회 변화로 인한 당연한 진화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부사항 뒷받침해줘야 되죠? 자,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변하고 진화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정말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고 뒷받침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비판론 갖고 있는 윤 교수님이 말한 그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이게 말이 돼? 하는 친구들이요. 비판론의 의견 갖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견 제시 역시 저는 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의견 말해주시고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붙여주실게요. 마지막 세부사항으로 근거 뒷받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제시요.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변화가 우리의 주제죠?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저는 개인 네트워크 형태의 가족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유. 가족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다. 넣어주실게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족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세부사항. 집단 가치보다 개인 가치가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가족이 유지되기 힘들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다면 결국 사회 해체까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좀 무섭게 피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토론이에요. 자,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 제도의 필요성.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이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 자, 결혼한 사람과 또 안 한 사람 중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이라고 하면 그간 듣기에서도 좀 많이 진행됐었잖아요. 어떤 형태든가요? 자, 네, 먼저 사회자가 있죠? 토론하는 사회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주제를 먼저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양쪽 입장에 각각 발언권을 주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입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서요. 사회자가 다시 입장을 한번 정리해주는 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토론의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 반대 의견의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의견을 교환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토론의 주요 부분, 사회자가 먼저 문제 제기 및 주제 발화해주고 찬성 입장에게 발언권을 줘서 찬성 입장이 먼저 반대 입장 측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알지만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라는 이야기 해보고 반대 측도 역시나 찬성론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반대한다라는 말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양쪽 입장 정리해 주는 식으로 토론 이끌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회자의 문제 제기 및 주제 발화 부분입니다. 자, 최근 사회의 현상을 먼저 말해주시면 돼요. 자, 최근 사회에서 개인 생활 및 가치관이 더 중요해지며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하고 최근 현상 말해주시고요. 하지만으로 역접 표현 사용해 주실게요. 하지만 결혼을 통한 가족의 유지는 현재까지도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라며 결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지만 결혼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많다 말해주시고요. 이제 주제 말해주겠습니다. 지금부터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에 주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주제 결혼제도의 필요성이죠. 지금부터 같이 결혼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주시고 마지막 찬성 측 입장에 먼저 발언권 줄게요. 먼저 결혼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찬성론의 입장이 제기가 되는데요. 의견 제시해 주고요. 근거 말해 주시고 근거 뒷받침하는 세부사항 넣어 주실게요. 의견 제시할 때요.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 최근 개인 생활 방식 및 가치관 개성, 약간 개인이 더 중시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 사회자가 말했죠. 이 부분을 좀 이용해 줘 볼게요. 이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돼요. 개인 생활 방식을 포기할 자신이 없어요. 개인 생활이 중시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고민이 돼요. 왜냐면, 중국적 상황이죠. 주변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엄청 걱정을 해요. 너는 남자친구는 왜 없니? 여자친구는 왜 없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등등이요. 이래서 지금 설날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해도 고민, 저렇게 해도 이래서 고민이라는 표현, 잔이 사용해서 말해줄게요. 그러면요. 최근 개인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 개성이 가장 중시되며 결혼을 하자니 개인의 생활 방식을 포기할 자신이 없고 결혼을 안 하자니 주변 부모님과 친구들의 시선이 걱정돼서 고민하는 독신자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본인의 의견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해 줄게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제도는 사회를 떠나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로 결혼의 필요성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근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말해주면 되죠. 인간은 결국 평생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로 넣어주실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은 결국 평생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주시고 세부사항으로요. 조금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토론식으로 바꿔볼게요. 부모님 외에 일생 동안 내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친구도 형제 자매도 자녀도 아닌 배우자일 것입니다. 결혼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서로가 한 약속을 통해 일생 동안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감정적인 그리고 또 인간 성장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다를 얘기해 줘 볼게요. 계속해서 반대론입니다. 이번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요. 먼저 찬성론 일부 인정 및 문제 제기해 보겠습니다. 찬성론의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결혼은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또 감성적인 그 교류의 장치다. 감성적인 교류의 장치 이 단어는 앞에 찬성론에서 얘기했던 결혼이 꼭 제도라기보다 또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을 조금 단어적으로 고급스러운 단어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감성적인 교류 장치인 부분 인정한다. 너네 의견도 인정해 말해줄게요. 결혼은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감성적인 교류 장치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뒤에 본격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문제 제기해 볼게요. 그러한 감정적 교류로 일생 동안 내 옆에 있을 동반자를 찾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쵸? 찬성 측 입장처럼 결혼이 이렇게 서로의 성장 과정이고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다 떠나도 이런 감정적인 교류와 성장으로 인해서 평생 내 옆에 남을 좋은 친구 하나, 정말 사람 하나를 남기는 일, 이렇게 본다면은 이혼은 뭐지? 자,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은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결혼이 꼭 그런 감정적인 교류의 장치가 아니다라는요. 자, 근거와 의견 제시해 볼게요. 자, 이번엔 좀 새로운 방식이에요. 평소에 했던 것과 달리. 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로 가볼게요. 자, 근거는요. 감정적 교류는 현재 사회에서 꼭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이게 근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를 말해볼게요. 저는 그러한 감정적 교류는 현재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세부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 말고 어떤 장치로 서로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냐? 이걸 말해줘야겠죠? 자, 공동체 가족, 동거 가족, 위탁 가족, 이런 것들이 결혼에 의한 가족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혈연적이지도 않죠? 자, 하지만 네, 감정 교류가 가능하고 서로 또 이런 것도 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에 평생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감정 교류의 과정도 되기도 하죠. 자, 최근 생겨나고 있는 공동체 가족, 동거 가족, 위탁 가족 등은 결혼이라는 제도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 간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말해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서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 의견을 계속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사회자가 먼저 공정하게 두 입장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사회자 입장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한번 봐주세요. 양측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로 먼저 양측 입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일리가 있다라는 말은 모두 다 이유가 있고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찬성 측 입장 정리해 줄게요. 우선 결혼제도의 필수성을 지지하는 찬성 측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적 교류 및 발전 과정에서의 결혼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자, 역설해 주다, 이거 주장해 주다랑 같은 단어예요. 자,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결혼이 없이도 그러한 감정적 교류 및 발전이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며 찬성 측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하고 반대 입장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7과 1항에서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자, 어떠셨나요? 새로 생겨난 여러 가지 가족 유형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듣기 진행하고 여러분의 의견들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7과 2항에서부터는요, 무겁지 않은 주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의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산뜻한, 무겁지 않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